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의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중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와 그 다음에 필름 기반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 디지털 의료 영상의 방식, 그 다음에 팩스, 영상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필름 증감지 방사선 촬영의 제한점,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의료 영상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 디지털 의료 영상의 경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이후 필름 스크린 방사선이 100여 년 이상 중요한 방사선 영상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방사선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처음에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었더니 디지털 의료 영상으로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 혹은 디지털 의료 영상은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과 디지털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 저장, 영상 통신 등의 기술들을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 방사선 촬영, 평판 디지털 방사선 촬영, 디지털 유방 촬영, 위장관 투시 촬영, 디지털 혈관 조형 등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AAPM에서는 광, 자극, 정거장, 형광체, 우리가 흔히 CR이라고 하는 것과 비정질 셀레늄, 우리가 흔히 간접형 DR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정질 실리콘, 흔히 직접형 DR이라고 하는 것과 전화 결합 소자, 그래서 CCD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말은 되게 길죠. 유방 촬영에 쓰는 DR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디지털 투과 영상을 생성하는 방사선 영상 기술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의학물리학회 AAPM에서 정의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주요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장비에서 엑스선 발생 장비겠죠. 여기서 엑스선이 발생이 될 겁니다. 처음에 발생된 엑스선은 균등한 엑스선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인체를 지나면서 불균등한 엑스선으로 될 거고요. 이 불균등한 엑스선은 아날로그적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디텍터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아마 이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화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가 되고 이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제 이 디지털 신호가 저장이 되고 또 영상 처리가 되고 그래서
코딩화 되는 겁니다. 코딩화된 신호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화된 그리고 코딩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디스플레이화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디스플레이화 될 때는 그냥 디지털 상태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아날로그화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디지털이 아날로그화 되는 과정, 즉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화 돼서 우리는 다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장비들은 아날로그 시절부터 있었던 필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름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필름의 특성은 꼭 특성 곡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성 곡선은 이런 필름 특성 곡선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구,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에 여기의 농도를 포구 혹은 최소 농도라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최소 농도가 있으면 최고 높은 부분의 농도도 있겠죠? 여기가 최고 농도일 겁니다. 5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감도. 감도는 어디죠? 예, 최소 농도에다가 더하기 1.0일 때 거기를 보통 비감도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조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조도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최소 농도 더하기 0.25인 부분에서부터 최소 농도 더하기 2.0인 부분까지의 범위, 그 범위를 다시 횡축으로 잡았을 때, 그 노광량의 비율, 그거를 그, 그곳에 농도의 차와 노광량의 비율을 그, 구했던 평균 계조도와 그 다음에 1.0인 곳과 2.0의 부분의 노광량의 비율과 흉축의 비율을 구하는 값마치 이렇게 2가지의 값을 가지고 대조도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이번에 그 반대에 되는 개념, 즉 관용도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대조도와 관용도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조도가 큰 곳은 관용도가 좁은 특징이 있고 반대로 관용도가 넓은 것은 대조도가 낮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에서의 특징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최소 농도, 최고 농도도 필름의 특징이 되겠지만 필름끼리의 특징을 비교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비감도, 대조도, 관용도를 비교하는 부분들이 보다 더 영상을 비교할 때 많이 활용되는 필름의 중요한 특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필름의 특징을 보다 더 잘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말고 또 필름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다른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관전압과 KVP로 표현되는 관전압, 즉 선질에 대한 변화에 의한 영상의 비교와 또한 선량, 즉 MA와 세크, 선량의 변화에 의한 영상의 비교를 많이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VP가 변할 때는 KVP가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요. 선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선질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가도의 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질이 낮을 때는 선명한 영상이 얻어지게 되고요. 선질이 높을 경우는 좀 대조도가 떨어지는 영상이 얻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설량을 변화시킬 경우는 설량이 적을 때는 영상이 좀 밝은 영상이 나오고요. 설량이 많을 경우는 어두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필름 방사선에서는요,
방사선 영상의 특징은 최적의 영상 품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름 방사선 영상에서의 영상 품질을 측정을 할 때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은 바로 해상도와 내조도와 잡음, 그리고 아티팩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1mm 안에 몇 개의 선이 있냐,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도는 영상의 밝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아까 봤었던 반전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격자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리드죠. 또한 대조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잡음. 잡음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이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음은 아무래도 설량에 많이 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필름 스크린 방사선의 한계점 또한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름 스크린 그러니까 방사선의 경우는요, 조직의 대비 차이가 10% 미만일 때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필름의 광학적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변동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름은 물리적으로 봉투 같은 데 넣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저장소가 필요하고, 또한 수동으로 일일이 사람이 찾아서 어, 뽑아내고 찾아야 되고 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튜브에서 엑스레이가 발생이 되면요.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피사체를 투과하면 여기서 이제 불균등한 엑스레이 신호가 발생이 될 거고요. 이것이 여기서 이제 이미지 인텐스파이어 영상 징배관으로 됐는데요. 이것을 투과하게 돼서 영상 신호가 생길 겁니다. 영상 신호가 생겼는데 이 영상 신호는 아날로그적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옵티컬로 광학 매체를 통해서 CCD 카메라로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 수집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아날로그 신호를 쓸 겁니다. 하지만 CCD 카메라로 수집이 되면요. 수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데이터의 수집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이 된 거죠.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 수집된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이제 디지털 시그널이 된 겁니다. 디지털 시그널이 되면 이 디지털 시그널은 어딜 가요? 컴퓨터로 가야겠죠.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프로세싱 단순하게 하나요? 아니죠. 프로세싱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로 데이터를 제한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 놓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에서 디텍터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텍터가 혹시라도 불균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줬어요. 이제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기초 화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외모가 좋아지게 하는 거. 본격적인 화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그렇죠. 기초 화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좀 도드라지게 보일 때는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고, 거꾸로 잡티나 이런 거는 좀 가려주고 이래야 되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잘 보여지게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서 보이게 하고, 거꾸로, 뭐 주근깨나 이런 거 잘 안 보여지게 해야 될 때는 좀 가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상 표시이거나 영상 처리가 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걸 어느 정도 거쳤어요. 그럼 일단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 스토레이징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를 일단 저장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것을 이미지를 표시하고 다시 처리하며 이것을 저장하고 영상을 혹은 데이터를 통신으로 해서 전송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환자를 통해 전송된 X선을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생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디지털 촬영에서는 디지털 검출기가 사용되며 이것이 바로 필름 카세트를 대체하는 과정이 됩니다. 디지털 검출기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X선이 빛으로 된 다음에 이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X선이 직접 전기 신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상 시스템의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신호가 획득이 됐으면 이제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고요. 디지털 바뀐 신호는 다시 디지털 데이터가 화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진수 처리 체계를 붙여서 이진소화돼서 혹은 18진수 혹은 16진수화돼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가 이제 2진수화 혹은 8진수화 혹은 16진수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얘는 이제서야 이제 기초가 끝난 겁니다. 이제서야 기초가 끝난 겁니다. 아주 기초된 기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기초 화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보면은 영상 갖고 있는 고유한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거해 줘야 돼요. 그걸 먼저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을 조금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영상을 좀 더 잘 보여주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좀 볼 수 있는 기초가 됐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런다?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리지널 그레이스케일이 됐어요. 이제서야. 그럼 여기서 끝이다? 끝이 아니라고요. 이 오리지널 그레이스케일에서 영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영상을 죽일 땐 죽이고 잡음 같은 거는 좀 뿌옇게 만들어 버리고 모퉁이는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관찰자가 보기 편한 영상으로 바꿔주게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보기 편한 영상으로 바꿔줍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잉 앤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도 합니다. 관찰자에 맞게 최적의 영상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제 그냥 저장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이거를 저장해야 되는 의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쪽으로 인해서 혹은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들은 누구나 그 의료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면 쉽게 다 저장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도 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의료기관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최초 그 환자한테서 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 저장까지 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겠죠? 음,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이런저런 규제에 의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역 혹은 좀 더 먼 거리에서라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땐 보통 랜이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선을 이용합니다. 음, 자, 그리고 좀 아주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WAN이라는 광역 네트워크 같은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규격화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방사선 정보 시스템 RIS나 병원 정보 시스템 HIS 같은 시스템들은 통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화된 규격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이콤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에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다이트콤이나 혹은 HL7 같은 규격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규격을 맞춰서 사용을 함으로써 어느 병원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검사된 영상을 혹은 판독지를 쉽게 조회하거나 보고 자기네 병원 서버에다가 업로드하거나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들을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영상의 규모, 그 파일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데이터 양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내려니까 용량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일 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압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압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 압축, 하나는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의 경우는 보통 10대 1 이상까지 압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손실 압축의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훼손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훼손시키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음, 그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복구를 했을 때 육안으로는 티가 안 날 정도, 그 정도를 훼손을 하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티가 덜 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예 무손실, 즉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손실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손실로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손실은 아무래도 어, 용량이 좀 큽니다. 손실에 비해서, 손실 압축에 비해서. 하지만 무손실 압축의 경우는 다시 복구를 했을 때 원본 데이터가 거의 손상이 없이 복구가 되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 압축의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많이 가 있죠. 그런 서로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 및 정보 관리를 위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스와 RIS, HIS 같은 영상 정보 소프트웨어가 어, 주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영상의학과 혹은 방사선과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잘 접근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과거 이제 팩스라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될 때는 이게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방사선서 나가야 된다. 아니면 전산실에서 해야 된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병원들에서 방사선사보다는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병원의 경우, 중소병원들 중심으로는 아예 팩스 관리 업체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자기 시스템에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병원 시스템에 적합하게끔 다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팩스, RIS, HIS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각 의료기관마다 이런 시스템을 서로 다른 시기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병원마다 어떤 재미없는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 단말기가 몇 대씩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처방 전달 위해서, 하나는 내가 처방 전달을 의뢰한 병리과 검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는 영상 검사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거는 전자차트를 위해서.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단말기가.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발전된 게 이제 컴퓨터는 하나입니다. 컴퓨터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또 프로그램이 몇 개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보면 이 내용이 궁금해. 그럼 이제 그 컴퓨터를 잠깐 분할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또 다른 모니터를 띄워서 이제 또 가지고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 복잡해요. 어, 이거 띄워서 저거 띄워서 화면이 막 분할도 했다가 막 복잡해집니다. 약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모든 영상 정보, 심지어는 영상 정보가 아닌 많은 것들까지도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다 관리를 해보자. 그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뿐만 아니라 내시경이든 아니면 다른 거 많잖아요. 내시경, 핵의학, 치료, 뭐 다른 거 많죠. 그다음에 열 촬영, 뭐 EKG,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다 통합을 해서 한 환자에 대해서 한 네트워크 화면으로 모든 걸 공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팩스는 영상의학과 쪽에서의 표준은 아니지만 이거 말고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운영을 하자.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터프라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서 팩스, RIS, HIS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 이런 시스템 개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의료영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초에 나오고 가장 많이 쓰인 방식이 ECR 방식입니다.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고요. 자, 이거는 이제 광자극성 형광제 혹은 저장 형광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최초로 상용화된 것이 1984년 후지 메디컬 시스템에서 CR 이미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CR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CR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카세트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카세트 증감지, 필름 증감지 시스템 있죠? 그거랑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단지 차이점은 필름 카세트가 아니라 이미지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카세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얘를 많이 썼어요. 여담이지만 FCR, FCR이 1983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99년에 팩스가 1300병원에서 1999년에 필름이 없는 풀팩스 시스템이 어, 최초로 구현이 됩니다. 1999년 12월에.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물론 그전에도 팩스 시스템이 구현된 병원은 있었습니다. 어디?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다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병원, 아산병원은 필름을 버리진 못했어요.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있었는데 이 1999년 12월에 일산백병원이 오픈을 하면서 과감하게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 필름이 없는 풀팩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과감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점이 생긴 거죠. 어떤 문제점? 너무 병원이 잘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잘 돌아간 거예요. 문제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었을까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삼성병원, 아산병원처럼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은 일산백병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름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산백병원이 필름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오호, 잘 돌아가네.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도 하자. 했어요. 언제요? 2001년에요. 2001년에 했어요. 오, 2001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대병원이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병원들도, 서울대병원이 하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2002년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이 팩스 시스템을 다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2002년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FCR, 수지에서 만든 FCR이라는 장비가 1988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안 팔렸대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이 1983년부터 팔기 시작해서 2001년까지 팔았던 매출보다 2002년 한 해에 팔았던 매출이 더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많이 사줘서. 그래서 거의 망할 뻔했다가 갑자기 살아났답니다. 한국 때문에. 그런 일이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있었습니다. 음, 그 정도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습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 CR입니다. 그 CR. 자,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플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카세트를 그냥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카세트만 빼서 검사를 하면 이제 이미지 플레이트에 잠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카세트를 빼가지고 여기 CR 리더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CR 리더기에 카세트 들어가면요. 여기서 카세트는 그대로 위에 있고요. 밑에 이미지 플레이트만 쏙 빠집니다. 안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서 강한 빛으로 쫙 이미지 플레이트를 조사를 합니다. 이때 강한 빛이란 건 레이저빛, 빨간색 레이저빛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엑스레이에서 생겼던 잠상에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요. 그 잠상의 엑스레이에서 생긴 잠상의 엑스레이 빛에 비례한 파란색 빛이 생깁니다. 그럼 그 빛을 읽어서 그 파란색 빛의 강도에 맞춰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로 영상을 프로세싱 하면 됩니다. 처리해서. 그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IP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나서 여기 한번 스캔한 IP는 다시 좀 더 강한 빛으로 한번 쫙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데이터가 다시 싹 지워집니다. 이레이징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IP는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00번 정도는 반복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 꽤 수명도 괜찮겠네요. 10,000번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속해서 쓸 수 있게 되니까 훨씬 효율성도 좋고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CR은 필름에 비해서 약 10,000배 정도, 10,000배 정도 더 넓은 관용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0배도 아니고요. 10,000배입니다. 10,000배. 무지막지하게 넓지요. 하지만 단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요? 공간 분해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름은 1mm 안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선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CR은 성능이 좋아봤자 5개가 구분이 안 됐어요.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한 양자 검출 효율이 필름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즉 액선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피폭술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CR은요. 자, CR만 있었냐? 딴 것도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DR입니다. DR. DR은 다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파란색의 간접형 DR입니다. 인다이렉트 타입의 DR입니다. 간접형 DR은 여기 보시면 신틸레이터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 신틸레이터가 뭘까? 이거는 한마디로 증감이랑 비슷한 물질입니다. 증감이랑 비슷한 물질이라는 것은 뭘까?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여기서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임 필름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틸레이터에서 빛이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신틸레이터에서 빛이 날 거고요. 그러면 신 필름 트랜지스터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 빛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내보내줍니다. 즉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인체를 투과하고 나서 거기서 불균등한 아날로그적 신호가 발생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아날로그적 엑스레이 강도가 신틸레이터에 들어가서 빛으로 바뀔 거고 그 빛은 다시 TFT 패널 거기에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뀔 겁니다. 그럼 전기 신호를 다시 모아서 다시 이것을 영상 처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간접형 인다이렉트 플랫 배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간접형에서 뭐가 있겠죠? 직접형이 있겠죠. 예. 직접형 평판형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접형은 신틸레이터라는 것이 제일 앞에 있지만 직접형은요. 신틸레이터가 아니라 포토컨덕터라는 것이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선량계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반도체 선량계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들어오잖아요.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그 제일 위에 있는 포토컨덕터 여기에서 전리작용이 일어납니다. 무슨 작용이 난다고요? 전리작용입니다. 전리작용.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틴필름 트랜지스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기를 모으게 되겠죠. 전기를 모으게 되면 그 신호가 다시 디지털 프로세싱을 거쳐서 영상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애석하게도 이 직접 평판 시스템에서 생긴 영상은 무지막지하게 해상력이 좋습니다. 애석하게도란 말을 왜 했을까요? 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간접형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음, 그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일반 촬영과에는 쓰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이냐? 얘는 주로 맘모그라피, 유방 촬영에 많이 쓰입니다. 직접형 평판 시스템은 유방 촬영에 보통 많이 쓰입니다. 왜? 얘는 유방 촬영은 훨씬 높은 해상도가 요구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검사와 검사 사이의 간격이 포지션 취하고 뭐 자세 취하고 사실 검사 준비 작용하고 이런 것들의 간격이 간접형보다 훨씬 길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형은 보통 유방 촬영에 많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간접형은 검사 간격이 짧아도 돼요. 근데 영상이 좀 빛이 퍼진 성질 때문에 해상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형은 전기 신호를 이렇게 직접 변환하다 보니까 어, 조금 더 가격이 고가입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이번엔 CCD 타입의 DR입니다. CCD 타입의 DR이 있어서 이 DR은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일까요? 무지하게 쌉니다. CCD 타입 많이 들어봤죠? 뭘까요? 예, 이건 핸드폰에 쓰이는 소자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가격이 엄청 쌉니다. 얘도 비슷합니다. 구조는. 신틸레이터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라이트 옵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CC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으로 찰칵 찍는 겁니다.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신틸레이터에 들어가면 여기서 빛이 날 거고 이 빛을 CCD에서 찰칵 찍는 겁니다. 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점은 인다이렉트 타입처럼 빛이 좀 퍼집니다. 근데 인다이렉트 타입보다 좀 더 많이 퍼지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의료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 디지털 영상 장치는 필름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형 검출기조차도 CR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검출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성 곡선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 곡선을 보시면 이건 S자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필름은. 하지만 디지털은 이게 직선형으로 나타납니다. 아예 틀리죠.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노출 범위가, 완용도로 표현할 수 있는 노출 범위가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필름계의 경우는요, 자, 이 정도와 이 정도가 적정 노출 범위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효한 노출 범위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필름의 경우는. 그런데 디지털의 경우는 동일한 범위를 잡으면은 이만큼을 잡고 이만큼을 잡으면은 적정 노출 범위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될 겁니다. 이만큼이 되죠.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기 이 노출 범위의 간격은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에 비해서 10,000배 이상의 넓은 활용도를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디지털 투시 촬영입니다. 디지털 프로스코피라고도 하죠. 자, 디지털이 투시가 되니까 기존 거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존 거랑 다른 특징이 생겼을까요? 자, 투시의 특징이 뭐죠? 연속으로 보는 거죠? 연속으로 보는데 디지털이 되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디지털이 되니까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이게 또 무슨 의미야? 그러다 보니까 어? 사진을 지금 찍고요. 조금 이따 또 착각 찍어. 어. 지금 찍을 수 있죠. 조금 이따 찍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찍은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이따 찍은 거에는 조용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요? 그럼 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차이만 남겠죠? 지금과 조금 이따 찍은 거의 차이는 뭐죠? 조용제죠. 어? 그러니까 조용제 영상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네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뭐였다? 조용제만 차이가 남겠네요. 요게 바로 DSA입니다. 아하, 요게 DSA입니다. DSA. 디지털 서브텍션 지오그래피. 즉, 이렇게 DSA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런 DSA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갈비뼈를 검사하는 게 립이죠. 립. 여기는 관점이 낮은 거 60으로 씁니다. 똑같은 부위인데요. 체스트를 검사할 때는 120으로 써요. 그럼 갈비뼈가 별로 안 보여요. 자, 이상하다. 근데 그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요.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요. 하나는 60, 하나는 120으로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가 잘 보이고 뭐가 안 보일까요? 립은 하나는 잘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 자, 그러면 어떤 그 차이가 뭐죠? 립이죠. 그래서 꼭 하나는 에너지를 낮게 하나는 높게 검사를 해서 그러면 립이 에너지 차이로 해서 서로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립을 빼주잖아요. 립 영상을 빼주잖아요. 그럼 립 영상이 없는 채트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영상이 무슨 특징을 이용한 거다? 에너지 차이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에너지 감산, 에너지 서브트랙션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투시가 되니까. 그래서 기존 거와는 또 다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투시는 아주 옛날에는 증감지를 가지고 봤었지만, 음, 요새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투시의 기본 개념은 II를 보고서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를 보고 CCD 카메라를 보면서 텔레비전, 뚱뚱한 텔레비전이에요. 그거를 보던 것이 기존의 아날로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걸 이제 영상화한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CCD도 좀 안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CCD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일렉트로 시그널이 컴퓨터를 거쳐서 영상 파일화 돼서 저장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디스플레이화 되는 거. 즉, 중간에 컴퓨터란 저장 장치를 거쳐서 디스플레이화 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 더 들어갔다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모그래피, 디지털 마모그래피죠. 그래서 마모그래피도 요새 많이 디지털로 쓰고 있고요. 근데 마모그래피는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디지털 마모그래피는. 특히 풀필드 디지털 마모그래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다이렉트 타입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장점은 해상도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CR이나 혹은 CCD를 이용한 맘모그래피도 아직도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표시 및 후처리하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영상 및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CR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CR에서 이제 이미지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엑셀을 검사했고, 이것을 이제 카세트를 CR 리더기를 통해서 스캔을 했고, 그러면 CR 리더기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스캔을 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CR 이미지 플레이트는 다시 레이저를 이레이징, 빛으로 이레이징해서 다시 그건 재사용을 했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플랫 패널을 사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긴 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 플랫 패널 사용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빛을 이용하는 거, 그것을 인다이렉트 타입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빛을 이용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직접 전리작용을 시켜서 전기 신호를 직접 오는 거다. 그건 다이렉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CCD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이제 DR 장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검출 효율이 좋더라. CRL과 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검출 효율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특성 곡선이 좀 다르더라. 필름에 비교해서 특성 곡선이 S자, 필름은 S자를 그리지만 디지털 특성 곡선은 일자를 그리더라.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노출 범위가 매우 넓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투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디지털 투시는 뭐 다른 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컴퓨터가 사용되더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라고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좀 비싸서 음, 많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비싸더라. 그래서 많이 좋긴 하다. 평판형이. 하지만 그래서 CR도 쓰고 CC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쓴대더라. 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뭐 앞으로도 내용이 좀 많은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